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거를 켜놔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거 이제 사라졌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소리 사라졌죠? 응? 음. 예, 예. 아유, 지금 세팅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엉뚱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목소리가 아까는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수원을 가는 손님, 응? 청포도님 손님 있어요. 수원을 가는 손님, 예, 어, 길섭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수원을 가는데 그때 당시 기본 요금이 싸가지고 요금을 수원까지, 인천에서 수원까지 3만 원에 책정을 하고 손님을 모시고 갔어.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나이가 20대고 손님 나이는 30대 한 중반, 술이 많이 취한 손님. 목적지 딱 도착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차 그냥 시동 걸려 있는 상태, 돈도 거기 차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쫓아가 가지고 허리띠를 잡았죠. 허리띠를 잡고 그 집에 가니까 그 부모님이, 버린 자식, 나 쟤 몰라요 그러면서 택시비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방에 형님이 주무시고 있었나 봐요. 형님이 딱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만 원밖에 없으니까 2만 원만 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2만 원 받고 내려온 거. 택시를 하면서 첫 번째로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손님이에요. 그 손님이. 그 다음에 학생들 3명이 타가지고 연수동에서 탔는데, 그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동 월드 맞은편에 그 공원 있죠. 그 앞에서 내렸는데, 세 명서 차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원으로 도망가는 거야. 못 잡겠더라고. 이게 택시 좀 하다 보면은 달리기 하체 무지하게 약해져. 그래서 학생들이 도망가는데 못 잡아. 그렇게 택시비 못 받은 적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손님이 그 동도 알아. 문학동 빌라 앞에 딱 내리더니, 그때는 뭐 카드나 그런 게 되기 전이니까 가방을 여기다 놓고 집에 올라가서 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가방 놓고 가니까, 예,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5분을 기다려. 10분을 기다려. 30분까지 기다렸어요. 여자 가방이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어가지고 30분을 기다렸다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자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 쓰레기만 잔뜩 있는 거. 빈 가방. 아마 요즘도 택시 하면서 요금 못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에? 요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요즘 같은 경우는 콜 문화, 그리고 카드 문화가 있잖아. 그러면은 카드 점검 시간, 은행 점검 시간, 특히 은행 점검 시간에 가지고 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요금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요금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해요. 신고 간단해. 신고하게 되면은 사기죄, 손님은 사기죄. 저도 얼마 전에 신고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 남들 얘기만 듣고서 저도, 설마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 했더니, 택시비를 안 주고 내리게 되면 사기죄인데,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왔어. 만 원이 나왔는데 5천 원만 입금받고
5천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건 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받을 거면 전체 금액을 받든가 못 받을 것 같으면 10원 한 장 받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간단해. 우리 A4 용지 있지. A4 용지에다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 어떻게 했나 육하원칙 배랑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육하원칙대로 써가지고 나하고 집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니까는 민원실에 사건 사고 그쪽으로 접수를 해요. 접수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럼 그걸 딱 보여주고 택시비 제가 11,200원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11,200원 때문에 11,200원 때문에 사건 접수를 했는데 응? 기사님 저는 도망가면 갈까 했네요.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서 요즘 세상 많이 무섭죠. 그리고 맞아요. 요즘 택시기사들이 저처럼 운동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덤비면 그냥 맞아요. 근데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그 경찰서 민원실 사건 사고 접수하는데 거기다 딱 제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쫙 읽어봐. 요대로 접수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안 쓰고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다 써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사기죄로 접수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그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와요. 이게 합의라는 게 이게 사기죄잖아요. 사기죄니까 합의라는 게 상당히 빨리 와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우리 얘기해 줄게. 우리 청포도님이 처음에 택시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합의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택시 요금만 받았대. 택시 요금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일 못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사기를 치게 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받을 법정이 5배예요. 5배. 예를 들어서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 사기죄로 접수를 했어. 그러면 금액상은 50,000원까지인데 위자료까지 받아야지. 위자료. 나 일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금액을 불러가지고 합의를 해주게 되면은 담당 경찰관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요. 원만하게 합의했냐고. 그러면 처분 불원서를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면 사건 종결.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시비 안 내는 사람들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택시비도 뭐 이체 시켜준다, 계좌 이체 시켜준다 해놓고 대부분 술 먹은 사람들이잖아. 새벽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깜빡해 문자 한번 보내. 그래도 입금 안 시켜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손님한테 항시 택시비를 안 주고 내리면은 제 영상에 1만원 때문에 사기죄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항시 링크를 제가 핸드폰에 담고 다녀. 그래서 손님이 계좌 입금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안 시켜준다. 그러면 그 링크까지 같이 보내줘가지고 안 하면은 저 경찰서 접수합니다 딱 하면 거의 100% 입금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택시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링크 중에서 1만원 때문에 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기죄의 접수증까지 다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링크 캡처해서 손님한테 보내주면은 100% 그냥 입금될 거예요. 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택시비가 10,000원 나왔다. 10원이라도 일단 안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10원이라도 받으면은 저 손님은 택시비를 낼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길수님은 어디서 택시 하시나? 인천이신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시비 안 내는 애들,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안 내가지고 내가 안 받잖아요. 그럼 다른 택시 기사들한테 똑같이 또 해. 그러니까 택시비는 내가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거 진짜 간단하니까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경찰서만 제출하게 되면 바로 사기 접수해가지고 담당 경찰관 배정되고, 그리고 내가 접수한 경찰서에서 웬만해서 합의를 보게끔 유도를 해요. 경찰관이 유도를 하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은 그 손님 관할 경찰서로 이전이 돼. 손님 관할 경찰서로 이전이 돼가지고 그쪽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와요. 그 경찰관도 웬만해선 합의로. 왜 이걸 진작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계좌 몇천 원 때문에 계좌 입금시켜준다, 그거를 못 받고. 아휴, 지금은 많이 편한데. 경찰서가 아닌가? 아주 간단하더구만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카카오가 지금 콜 앱이 조금 바뀐 거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운행을 하다가 손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손님 목적지에 손님 모시고 갈 적에 우리 던지기 콜이라고 그러잖아요. 던지기 콜. 술집에서 손님 불러주는 거. 자동 결제 콜을 제가 받았어요. 자동 결제 콜. 설마 자동 결제가 던지기 콜인가 싶어가지고 그 손님을 태웠는데 영락없이 던지기 콜. 기본 요금 거리. 근데 이 손님이 목적지를 변경을 했어. 목적지를 변경해서 엉뚱한 데로 가니까 불러준 사람이 콜 취소. 요즘 콜 취소하게 되면 자동 결제 콜 손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콜 취소 버튼이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요즘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도착지에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무슨 카카오 같은 경우 무슨 문구가 뜨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카카오에서 미리 홍보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 이 손님이 기본 요금 거리인데 느닷없이 광교동에서 연수동으로 가는 거야. 손님은 기본 요금 거리니까 콜을 불러준 거고 자동 결제로. 연수동으로 하니까 이 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어디로 가냐고. 왜냐면 콜 불러주는 사람 지도에 다 떠 있잖아. 떠 있는데 손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니까 전화하고 그 손님이 자기가 불러준 거니까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됐어. 왜 안 됐냐? 조금 바뀐 게 나한테 어떤 문구가 뜨냐면은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카페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는 자동 결제 콜 이렇게 손님이 불러주고 취소시키게 되면 손님한테 택시비를 못 받으면은 콜 불러주는 사람한테도 택시비를 못 받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느닷없이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해놓고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어. 취소 버튼도 없고. 내가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나는 자동 결제 콜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거를, 지금 카카오에서도 그거는 미리 홍보해 주고, 콜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콜 부른 사람이 취소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사 승낙을 받아야지 콜 취소가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카카오 콜이 지금 앱상에서 손님 마음대로 취소를 못하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왜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기사가 승낙을 해야지 콜 취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도착지에 도착해서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안 타. 손님이 안 탔어.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이 콜을 취소시켰어. 그러면은 똑같이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떠요. 그러면은 그거 누르게 되면 이제 콜 취소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손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빨리 나와서 타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창동 아직까지도 그 통제되고 있어요. 이 통제가 얼른 풀렸으면 좋겠구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택시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아니면 응? 전화 주셔도 전화 상담 가능하고. 이게 지금 이 건물에서 쿠팡 건물에서 낙하물 때문에 지금 여기 차량 통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좀 많이 이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와, 진짜 여기 너무 막히더라고요. 뭐, 요즘 뭐, 퇴근 시간, 진짜 많이 막히는 시간에 택시들 많이 안 다니더라고. 이제 차 막히는 게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규를 얘기하게 되면은, 어, 방향지 시등 안 키면은 벌점 10점이라는 그 아마 뉴스나 정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 날들이.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입법 예고만 된 거고, 8월부터 8월, 9월 두 달간 계도 기간이라고, 그러고 10월부터, 단속이라고 그러는데, 벌점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벌점은. 벌점 10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헬멧, 그다음에 방향지시 등 이거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 8월부터 10월까 9월까지 10월 달부터는 단속. 응? 그리고 우리가 택시비가 얼른 인상이 됐으면 좋겠구만. 택시비가 인상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됐으면 좋을까요? 어? 근데 제가 인천 같은 경우는
청포도님 말 맞아. 깜빡이만 잘 켜도 사고 확 줄어요. 왜냐면 요즘 차들, 뭐, 소나타나, 이제, 우리, 깡통차는 좀 그렇고, 지금 말하기가. 요즘 차 기본 옵션 조금만 들어가면은, 깜빡이 킬 적에 백미러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옆에 차량이 있으면 경고음 들어오잖아요. 깜빡이만 잘 켜도, 진짜 사고 많이 줄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오히려 택시가 깜빡이 더 잘 켜. 자가용이 안 키지. 응? 불법유터? 택시보다 자가용이 더 많이 해. 이게 왜 택시 그러냐면, 택시는 특이하잖아. 방범등이 있으니까, 저기 택시가 위반하네? 저기 누가 자가용이 위반한다고 그런 소리 해요? 택시가 위반하니까, 택시가 위반이 많은 걸로들 아는데, 위반은 택시보다 자가용들이 훨씬 많아. 깜빡이 안 켜는 거, 택시보다 자가용들이 더 많아. 응? 자가용 같은, 벌점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깜빡이 안 켰다고 무조건 거 10점 벌점? 그거 아니에요. 아직까진 보류. 확정, 확정이 나면은,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확정이 나면. 그리고, 제 주위에 보니까는, 면허 정지, 면허 정지되신 분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암행순찰차한테 걸려서 중침으로 중침으로 6만 원에 30점짜리 벌점, 30점짜리 끊어. 그러면 30점 벌점에 그 전에 뭐 경찰관한테 신호위반으로 또 걸렸어. 그러면 45점. 45점 때문에 교육을 면허 정지를 안 받으려면 교육을 2번이나 받아야 돼. 중앙선 침범 하나에 벌점 30점. 그러니까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서 우리 택시다 보니까는 벌점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 여러분들 조그만 사고 하나 나가지고 그게 요즘은 경찰서에 접수 안 시키고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 옛날에는 사고 나면은 무조건 되고 경찰서 처리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사고 나가지고 경찰 부르면 어떻게 보험사끼리 처리할 거예요? 그거 경찰관은 싹 빠져.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되고 경찰서. 그래가지고 경찰서 접수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 무조건 내가 가해자일 경우 최소 벌점이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짜리 그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벌점 10점에 사람들 뭐 몇 명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면허 정지 나와요. 정지. 그리고 택시를 하면서 특히 버스하고 사고 나면 이거 아차하면 면허 날라가요. 벌점으로. 그러니까 버스는 조금 피해 주세요. 조금 피해 줘. 될 수 있으면. 왜냐면 내 벌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태운 거 그런 거는 좀 피해 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줘도 예를 들어서 까딱 잘못해서 버스하고 사고 났는데 내가 가해자야. 벌점 왕창 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버스 같은 건 피해 주고. 응? 그리고 우리가 벌점이 있으면 그 감면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착한 마일리지. 어디 갔냐? 응?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해 그러면은 1년에 어, 벌 10점씩 쌓여요. 10점씩.
음. 여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신청 있죠? 신청해가지고 채팅창 때문에 잠깐 안 보이네. 채팅창 좀 잠깐 끌게요. 요 신청해 가면은 여기 착한 마일리지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요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을 해 놓게 되면은 10점씩 쌓인다. 1년에. 그러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이고 우리 회원 중에는 100점까지 쌓인 분이 있는데 언제 써먹냐? 면허 정지됐을 때. 정지가 안 되고 있으면은 그거 써먹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되신 분이 연세가 좀 있는데 이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을 안 해놓은 가지고 착한 마일리지가 빵점이야. 그래서 면허 정지 45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면허 정지 감면 신청을 이제 교육을 받고 오면 20점을 깎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0점을 깎아주는 그 교육을 또 한 번 더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체험 교육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면허 벌점 관리 진짜 잘 해 놓으시기 바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모르는 거잖아. 언제 어디서 저기 뭐야 딱지 끊었지. 요즘 암행술전차가 너무 많아. 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특히 우리 한가한 이상하게 경찰관이라는 게 참 나쁜 게 뭐냐면 한가한 도로에서 그렇게 딱지를 끊어. 복잡한 도로에서는 딱지를 안 끊어. 또 이상하게 왜 한가한 도로에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야? 교통경찰관이 복잡한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있는데 왜 한가한 데 가가지고 그냥 딱지를 끊냐고. 나 밥도 못 벌 밥벌이 해야 되는데. 응?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운전면허 벌점 관리 잘 하시고,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적에 말소가 계속 메아리 친다, 반복으로 들린다. 아, 아직까지도 서툴러요, 이렇게. 응? 라이브 방송하는 게 아직까지도 서툴러. 서툴러도 뭐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오늘 송도 달빛축제공원? 거기서 오늘까지 콘서트 있죠? 음, 저는 11시 10분 11시 10분 우버 예약콜을 받아놨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예약콜이 100원짜리 예약콜이 있고, 10,000원짜리 예약콜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못 모르고 100원짜리 예약콜 잡아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10,000원짜리 예약콜. 그러면 일단은 그 콜로 해서 10,000원은 벌고 들어가니까. 음.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가시게 되면은 콜 많이들 떨어질 거예요. 특히 카카오 가맹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콜을 끄고 들어가서 많이들 콜을 골라잡고 나가시더라고. 아예 가맹하시는 분은 강제 배치니까 그걸 못하고.
그래서 코를 끄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코를 배차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달빛 축제공은 제가 예약을 잡은 게 11시 10분이니까 뭐 10시부터 뭐 끝나기 시작하나 보죠. 저도 아직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오늘 콘서트 마지막 날이니까 음, 저는 집이 서해군데 송도로 이따 손님을 모시러 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비 오늘 주제는 택시비를 못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경찰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는 방법, 원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었고,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또 경찰에 신고할 때도 A4 용지, 이런 A4 용지에다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디서 탑승해서 몇 월 며칠 어디서 탑승해서 어디까지 갔는데 택시 요금은 얼마 나왔고 계좌 이체로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하고 미터기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기죄로 접수를 시켜준다. 응? 그 사기죄로 접수를 딱 하고 나면은 그 관할 경찰서에서 될 수 있으면 합의를 권장하니까, 합의할 때 절대 미터기 요금만 가지고 합의하지 마시고 내가 일 못한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합의금은 사기죄에 대한 합의금은 10,000원이 나왔으면 5배까지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50,000원까지 밖에 못 받는데, 거기서 내 위로금을 추가해 가지고 좀 넉넉히 받아야지 앞으로 계좌 이체 시켜준다, 택시비를 준다, 그리고 계좌 입금을 안 시키는 요런 XX들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저도 남들 얘기 들어보고 지금 유튜브로도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제가 직접 해보기는 진짜 처음이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리고 아,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맨 처음에. 내가 방송에서 그냥 내가 합의 얼마 받았는지 오픈할게요. 택시비 11,200원. 사기죄로 신고를 했어. 합의 보자고 전화가 왔어. 얼마? 내가 이제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 에? 뭔 소리예요? 뒤에다 공짜 하나 더 붙여요.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그 자리에서 3만원에 공짜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랬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금액. 사실 저도 너무 그때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와서 그렇게 불렀죠. 근데 사기죄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입금을 시키더라고. 그 금액인데도. 그 금액인데도 입금을 시켜. 아니면 사기 전과가 남거든. 단돈 10,000원 때문에 사기 전과. 택시비 10,000원 안 냈다고 사기 전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임승차하고 사기죄하고 틀린 게 뭐냐면, 무임승차 돈이 있는 줄 알았어.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갔어. 돈이 없어. 요즘처럼 계좌이체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러면은 이제 계좌이체를 안 해주면은 사기죄로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 무임승차. 일단 무임승차잖아. 그때는 돈이 없어요. 그럼 경찰관이 어떻게 하실 거냐?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나 그냥 들어가서 살래. 이게 무임승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죄는 돈이 있으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거. 계좌 이체를 시켜준다? 될 수 있으면 그 내용, 준다는 내용을 계좌에 시켜준다? 그런 내용을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도 그 내용을 하나쯤은 캡처해가지고 복사해서 내비두고 그래야지 사기죄로 택시비 단돈 10,000원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하기가 편합니다. 절대 10,000원인데 10원이라도 일단은 받지 말아요. 10원이라도 먼저 주고 5,000원만 먼저 입금시켜고 5,000원은 나중에 입금시켜 줄게요. 그렇게 나눠서 받지는 말아요. 나눠서 받으면 이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 이 사람 법으로 택시비 안 낸 사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5,000원을 돈을 안 줬어. 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근거 자료가 거의 없어. 뭔 소린지 아시죠? 그러니까 택시비를 못 받았을 경우는 일단은 택시비를 그냥 10원 한 장 받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4 용지에다가 육하원체 2026년 8월 2일 밤 10시 20분에 가자동에서 탑승해 가가지고 주안역에서 하차하였는데 택시비는 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10,000원을 계좌 이체 시켜주기로 하고 계좌 이체를 안 해줬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인적사항에 들어가지 사기죄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세대가 워낙에 좋아졌으니까 전화번호. 저도 제가 신고했을 때 제가 사기죄로 신고했을 때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 실명인 전화번호 하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전화번호 가지고 단돈 11,200원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를 받고 위로금도 받고 막말로 해서 내가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일도 못해. 그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저 새끼 10,000원 가지고 저지랄 떨어야 되나? 내 자존심도 상해. 응?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에휴 돈 많어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서 택시비 안 받으신 분들 꽤 많아요 지금. 그쵸? 택시비 못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 경찰서 일단 민원실에 가서 사건 사고 고소고발인가? 고소고발 그쪽에 가서 A4 용지 그대로 내밀면은 바로 접수를 해준다.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이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5시 41분이네요. 5시 41분. 5시 42분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방송에는 약간 늦을 거예요. 약간. 방송에는 약간 늦었는데 지금 한참들 바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방향 맞추겠네요. 이제.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낮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래도 낮 손님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택시 요금 체계도 진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요번에 택시 요금 인상되면서 지금 제 아는 유튜버인데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음? 이 사람이 김탁구의 안녕하십니까. 만사라는 오래간만에 사람인데, 인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좋은 얘기 많이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더라고요. 했고, 김탁구의 어떻게 하다 세상만사 보니까 영상을 이분이 못 올리게 됐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오랜만에 해요. 영상 한번 요 택시에 대한 요금 올리면서 체계. 어? 자, 두 명이 우리가 잠시만 정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요즘 우버콜, 우버콜 같은 경우는 경유지 콜이 있잖아요. 경유지 콜. 근데 이제 카카오는 경유지 콜이 없지요. 대부분 카카오 부르면 어디 들렸다 갑시다 그러는데 우리 최소한 경유지 콜만큼은 경유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김탁구의 세상만사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요금 체계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야 돼. 요번에 인상 될 적에 이거 경유지 대리 운전도 경유지를 하게 되면은 요금이 추가로 붙는데 왜 택시만큼은 경유지 콜이 안 붙나? 응?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은 많이들 동감하실 텐데, 응? 예를 들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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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중에 통화해. 나중에 통화해. 음, 아유, 그래서 경위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대대를 하게 되면 어디 경유했다 그러면 추가 이렇게 요금이 붙는데 왜 택시는 추가 요금이 안 붙는지. 요번에 인천뿐만이 아니죠. 요번에 택시 요금 오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또 요금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쯤에 요금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요금 인상이 되면은 요금 체계가 좀 많이 진짜 옛날 방식 요금 체계를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요금 체계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택시인지 버스인지 네 명이 타가지고 네 명 다 경유하는 적도 있고. 응?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 보이면 택시 발주법 이거 진짜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옛날 법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건다. 응? 여기 보이시죠? 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손실도 보전받고, 어? 하지만 택시는 공공성만 요구 받으면서 각종 규제만 받고 있다. 택시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뭐 아직까지 통과는 입법 예고만 된 상태고 부당 요금 1차로 과징금 20만 원이었어. 40만 원인가? 아이씨. 또 배랑. 그거를 영업 정지로 바꾼다잖아. 1차를. 아니, 여기 청라 하늘대교, 카카오에서는,
통행료 자동으로 입력해놓고 그걸 다시 돌려줘라. 우버 같은 경우도 통행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통행료 이거 아니 막말로서 깜빡해가지고 저거 한 걸 가지고 영업정지 매긴다? 부당요금이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얼마 전에 그 택시비 그 6만 원짜리 외국인 태국 사람 6만 원 아니 7만 원 거리 7만 원짜리를 70만 원 받은 그 법인 택시 기사, 그 기사님 70만 원 결제 취소해주고 다 돌려줬어요. 그게 본인이 나이가 70대가 좀 넘으신 분인데 본인이 당황하다 보니까 우버 자동 결제 콜로 갔는데 우버가 결제가 안 돼. 결제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공항에서 내렸어.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손님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이거 결제가 안 됐다. 7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쫓아가서 끌고 나와서 수기 결제로 하는 방법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게 잘 버튼 조작을 모르나 봐요. 내가 영수증을 보니까 기본 요금 눌러놓고 추가 요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70만 원에 아니 7만 원에 맞추려고 기본 요금 4,800원 눌러놓고 정지하고 추가 요금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공짜를 하나 더 붙였네. 그래서 70만 원 돈을 택시비로 받은 게 인터넷으로 뉴스고 한참 동안 떠들었었는데, 그 택시기사가 고의가 아니야. 자료를 다 빼도 그런 자료가 없어. 그래서 그 70만 원 받은 거 이제 카드 결제니까 결제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결제 취소가. 결제 취소해가지고 다 돌려주고 결국은 그 기사님은 7만 원은 못 버는 거지. 법인 택시 기사인데. 이렇게 실수로 부당요금, 통행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청라 하늘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콜 앱이나 우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콜 앱상으로 자동 결제하게 된 경우 기사가 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걸 가지고 손님이 신고해야 한다? 한 번 일회 적발 시 영업정지 30일? 에이, 이런 법이 어딨어. 증명을 하고 내가 진짜 고의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영업정지를 그냥 밥줄을 끊어놓겠다는 소리지. 고의성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택시발전법이 옛날 봐봐. 아니, 택시에 대한 정책, 기사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다 손님에 대한 거. 응? 기사에 대한 복지도 좀 생각해주고, 응? 여기 나오잖아요.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승객들의 경유지 관련된 것입니다. 승객 여러 명이 각각 다른 목적지. 그러니까 이런 거 경유지 추가 요금 받으란 말이에요. 응? 저기 원래라면 올림픽대로로 이용해 빠르게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여러 곳을 들리면서 일반 도로와 신호를 반복해 이용하는 코스로 가게 되고 운행 시간은 크게 늘어납니다. 운행 시간은 크게 늘어나는데 미터 요금은 비슷합니다. 예? 여기 나오네. 기사 입장에서는 운행 시간은 길어졌지만 시간 대비 수입은 늘지 않고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경유지 콜 같은 경우는 경유지 추가 요금을 받아야 돼요. 요번에 택시 요금 인상될 적에 이거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응? 지자체에서. 아니면 택시 단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응?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택시 한 대로 타가지고 막 경유지 하는 거? 경유지마다 다 다른 택시야만 택시 이용객이 더 많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경유지 콜 추가 요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경유지 다 태울 거 아니에요? 응? 아이고, 응? 그러니까 경유지 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번에 요금 인상될 적에, 응?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택시 요금 인상될 적에, 요, 요금 인상될 적에 플랫폼들 기본 호출료도 같이 건의가 돼가지고 기본 호출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개인이 아무리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단체에서 해야지. 응? 단체에서 힘을 써줘야지. 개인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먹혀요. 잠시만요. 주무시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문 두들겨도 이게 법 고치는 게 택시 발주법 이런 거 호출료 혼자서 진짜 개인이 하면은 안 먹혀. 택시 단체에서 힘을 써가지고 이번에 택시비 인상될 적에 택시비 인상될 적에 플랫폼에서 콜을 부르게 되면은 기본 호출료 될 수 있으면 꼭 만들어주고, 경유지 하게 되면 경유지 콜, 아니 경유하게 되면 경유하는 추가 요금 요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제가 하나만 더 광고 좀 하고, 요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김탁구의 세상만사인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아이고, 응? 김탁구의 세상만데, 요 동영상 보면 거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어디 택시 기사의 택시 기사의 인권과 어권 보호의 최전방 채널, 이 서울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이분 같은 경우 김탁구의 세상만사, 이 분이 그래도 택시 기사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들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그래도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주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김탁구의 세상만사, 요 분이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은 택시비 못 받았을 때 택시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그 다음에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지금 8월 달이 시작돼가지고 더위가 오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더위 조심하시고, 저도 잠깐이나마,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뭐라 그럴까. 저도 이게 후원이 들어오니까, 잠깐이나마 광고라고 그래야 되나? 광고 좀 한번 띄울게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25년간 개인 택시, 개인 용달을 양도양세온 고재천입니다. 25년간 일처리를 하면서 한 건의 실수도 없었고, 인천에서 개인 택시, 개인 용달 양도 양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믿고, 고재천이를 믿고 찾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일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한방병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몸 건강히 다치지 않고 지내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일 테지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의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우리 몸은 종종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 증상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 괜찮겠지 하며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쉽게 낫지 않고 만성화되어 치료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가능한 병원에 빠르게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희 한방병원에는 총 17개의 입원실이 있으며 최대 64명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개인 냉장고와 개인 TV가 마련되어 있어 입원해 있는 동안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개인 짐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입원실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고 비대 및 샤워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료는 하루 2회입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오후 13시 30분에서 17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이전 외출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전까지는 외출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밤 11시에는 로비 문이 잠기기 때문에 내부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5층 경희한방병원에 바로 옥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만 흡연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로비에 있는 시설도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안마기, 정수기, TV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한방병원 입원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입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한방병원 입원 문의 032-548-1188 한혜숙 실장 010-5313-7180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광고 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후원을 받다 보니까 광고를 안 띄울 수가 없네요. 광고를 띄워야지 저도 좀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나 우버나 기본 호출료 꼭 필요하고 지금 카카오에서 앱이 조금 변경된 거 손님이 함부로 취소 못하게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손님이 콜 취소를 못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기사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앱을 했어야 되는데 기사들한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뜨니까는 얼마나들 놀래요. 이게 자동 결제 콜로 앱 결제 콜로 이동하고 있는데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마 처음 이런 문구를 접하신 분들 확인 버튼 누를 거예요. 아마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은 자동 결제가 콜이 취소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확인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취소 버튼도 같이 만들어 주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기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앞으로는 손님들이 함부로 취소를 못하게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공지사항을 띄워놓든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문구를 보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딱 봤을 때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했는데 고객센터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조차도. 아마 그게 시행돼가지고 제가 첫날에 걸렸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카카오 자동결제 콜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손님이 함부로 취소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문구가 뜨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확인 버튼을 안 누르고 뒤로 가기 버튼을 딱 눌렀다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니까 그대로 콜 화면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운행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래요. 근데 뭘 눌러야 될지 몰라. 확인 버튼만 딸랑 하나 있어. 아, 이거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 운행이 중단되는구나. 그 느낌으로 그거를 안 눌렀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 다음 영상에 그거를 올릴 건데, 여자 손님이 술 취한 남자 손님을 일명 던지기 콜로 불러준 거예요. 불러줘가지고 가다가 운행을 이 손님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기본 요금 거리라 손님이 기본 거리 요금이라 그 술집 업주가 불러준 거죠. 거기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근데 이게 집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네? 업주에서 콜 취소 딱 버튼 눌렀더니 콜 취소가 안 돼. 내가 확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게 콜 불러준 사람하고 내 차에 탄 손님하고 대화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콜이 취소된 줄 알고 콜 불러준 사람한테 콜 취소시켰으니까 나 이 손님한테 요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내 소리 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술 취한 손님이니까 자동결제인데 왜 내가 돈을 내냐? 그래서 경찰관까지 불러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서 또 콜 불러준 여자 손님하고 전화 통화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오빠 콜 취소시켰는데 콜 취소가 안 됐어요. 그냥 거기다 요금 입력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확인 버튼 안 누르고 뒤로 가게 해놓고 요금을 입력을 하니까 요금 입력이 되더라고. 그런 상황. 여러분들 지금 아마 요런 문구가 좀 뜨신 분들 있으면은 어떤 문구가 좀 떴는지 좀 댓글 좀 올려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하시고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응?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택시비 못 받는 거 나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A4 용지에다 육하 원칙에 몇 월 며칠 날 택시비 얼마 못 받았다 써가지고 고소고발 민원실에 가서 고소고발 딱 하게 되면은 사기 접수가 바로 되고 일주일 이내에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와요.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오면은 합의를 보시면은 그렇게 왜냐면은 한 번 그 택시비 안 내본 사람들이 꼭 그 지랄을 떠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쭐이 나야 돼.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상으로는 5배밖에 못 받지만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위자료 받아서 그렇게 사건 처리하면은 경찰서에서 처분 불원서를 나한테 처분 불원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처분 불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담당 경찰관이 쉽게 가르쳐 줘요. 어떤 내용으로 처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처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그냥 문자로 딸랑 보내주면 사건 끝. 해결 끝.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클에서도 택시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 예? 수 기사님 지금 일어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사기죄에 대한 금액은 5배밖에 못 받아. 택시비가 10,000원 나오면은 50,000원밖에 못 받아. 50,000원까지 받는데 우리는 경찰서 갔다 왔다 시간 뺏겨. 그다음에 당신 때문에 일 못해서 위자료 해가지고 10,000원짜리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응? 합의를 하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합의해도. 대부분들이 합의하자 그러면 택시비만 딸랑 주고 합의하려고 그래. 택시비만 딸랑 받지 마시고, 누구, 그 위에, 수기사님 바로 위에 그 청포도님이 처음에 몰라가지고 택시비만 맨 처음에, 받고서 합의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한 시간도 있는데 좀 더 받아야죠. 응?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간 거 깜빡이 벌점. 벌점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벌점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8월 달부터 깜빡이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 9월 달까지. 아, 계도 기간이에요. 깜빡이, 안전벨트 미착용,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뚜껑, 하이바. 그리고 10월 달부터 단속을 하는데 깜빡이에 대한 벌점은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그 뉴스 내용만 보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아직 벌점 10점은 확정된 게 아니고 벌점 10점이 확정되면은 그때 제가 또 방송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영부영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1시간 20분 가까이 됐네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메아리 치고 계속 소리가 반복되고 이런 경우.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방송을 그렇게 라이브라는 거는 조금 많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어대야 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대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시간 정도 떠들려고. 그래서 제목 없이 택시 잡담. 저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 같은 거. 어?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애들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아,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애들 택시비 안 내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뛰어서 도망가.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어요? 거의 못 잡을 거려. 좀 옛날 얘긴데 좀 무식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아는 기사가 공수부대 출신이야. 공수부대 출신인데 학생들이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간 거야. 워낙에 체격이 좋아요. 쫓아가서 잡았어.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공수 욱하니까 벽돌로 대가를 찍어버렸네. 이야,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옛날에.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갔다고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패야지. 적당히 패야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술 먹고 진상 피면은 블랙박스 없던 시절. 옛날 진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이 90년대에 들어가 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한참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니까 힘이 괜찮아요. 그 사람 걸려 들어가지도 않아. 다 지나도 한참 지난 얘기야. 응? 제가 법인 택시 시절이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이야.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어? 예, 맞아요. 벽돌로 대가리 찍었다니까. 어? 남농공단 이제 90년대에 한창 개발됐었잖아요. 그때 호흡을 많이 해서 남동공단을 새벽에 남동공단을 끌고 가서 택시기사들이 좁히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진짜 택시기사도 못된 기사는 진짜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택시기사들 힘이 없어서 맞나? 손님들 진상 피는 거 블랙박스에 다 찍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만 이게 블랙박스에 찍히는 거 뻔히 알아. 그리고 요즘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손님이 신고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옛날 나라시 택시 손님이 신고하면 다 걸렸던 게 나라시 택시야. 그리고 합승 그것도 손님이 신고하면 그때도 다 걸렸던 시기야. 근데 이래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 왜? 기사가 워낙에 드셌어요. 그때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기사 없죠. 요즘은. 지금 제가 한 얘기는 그 제가 스텔라 시절 새 차를 뽑으면은 시가책하고 재떨이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차량 몰 때 그때 얘기니까 차 안에서들 담배 피고 한 손으로 담배 피고 그때는 뭐 저게 오토미션이 있었어요. 다 수동이었었지. 한 손으로 담배 피우면서 기아 변속하고 어?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는 오토미션도 없는데 핸드폰까지 나왔어. 한 손으로는 담배 피면서 전화 통화해. 그리고 기아는 그렇게 운전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옛날 얘기지. 지금 여러분들 뭐 수동 기아 가지고 운전을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깝깝해서 못하겠어. 오토미션 얘기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 아는 지인이 10만 킬로도 안 뛰었는데 오토미션이 나갔어. 그 연세가 7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운전 스타일이 어떤가 물어봤어요. 시동 걸면 뒤에서 드라이브에서 기아를 시동 끌 때까지 기아를 아예 안 뺀대. 오로지날 드라이브에다만 놓고 운전을 하신대.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이거는 100% 20만 미만의 미션 나가요. 시동 걸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드라이브다 계속 미션에 무리가 가 있는 상태야. 오토미션. 왜냐면 오토미션에 대해서도 자세히들 몰라서 오토미션이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미션을 자주 나가는 원인 중에 시동 걸고서부터 끝까지 주행하면서 드라이브에서 웬만해서 안 빼시는 분들이 오토미션이 한 20만 미만이에요. 미만 정도에서 오토미션이 거의 100% 나가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좀 빨리 나간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신호 걸리면 요즘 그런 차들 많이 보이대요. 드라이브에서 그냥 파킹으로 바로 넘어가. 그러면 차가 울컹거리는 게 보여. 뒤에서 보면은. 그거 오토미션 그냥 나가요. 그것도. 돼 있으면 요즘 오토홀더 기능 좋잖아. 오토홀드. 오토홀드라고 해서 기아를 안 빼고 드라이브에다 놓게 되면은 그래도 미션에 계속 차는 앞으로 가려고 미션에 무리가 계속 부하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오토홀더로 브레이크는 잡아놓고, 그래서 오토 미션이 무리가 가는 거고, 그렇게 신호가 걸렸을 때는
파킹보다는 N에다 놓으세요. N. 드라이브 N. 요게 이제 미션 같은 경우 수명을 제일 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오토 미션. 그 다음에 약간 비탈진 곳에 차를 세웠을 때, 오토홀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죠? 기아를, 브레이크 발을 띄고, 기아를 N에다 놔. 오토홀드가 잡혔으면 차는 안 밀릴 거예요. N에다 놓은 상태에서 파킹, 그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전자식 요즘은 땡기잖아. 그걸로 살짝 당겨 놓으면은 그때 뒤로 살짝 밀려요. N 상태에서 밀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딱 잡혀. 그 다음에 시동을 끄게 되거나 아니면 파킹에다 놓으면은 미션에 시동 걸고서 드라이브나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에 널컹 하는 그 미션 무리 가는 거, 그러게 없어요. 그 오토 미션도 관리하기 달려 있어.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유, 처음에 오토 미션 나왔을 때 오토 미션들 엄청나게 해먹었죠. 이렇게 오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잡담하면서 1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오시네. 그러면 나보러 어떡하는 소리야, 수기사님. 응? 그러니까 오토미션, 그것도 관리하기. 오토미션은 우리가 택시가 원래 자가용 같은 경우 5년에 10만이잖아요. 우리는 1, 2년만 1년에 보편적으로 한 7만 뛰어. 그러면 2년 미만이면은 미션 AS 기간 다 넘어가요. 그냥 AS 기간 이전에 지금 오토 미션 나가신 분이 98,000이더라고. 오토 미션이 그나마 그때 나가서 1,000만 다행인데 미션이 나가니까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니까 지금 휴가가 끼고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토 미션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미션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거는 오토 홀드 기능에다가 드라이브 N,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게 나아요. N은 얘는 옛날 우리가 수동기아 디스크판이라고 그랬죠. 디스크판, 이렇게 기아를 넣으면 디스크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리는 거. N에다 넣으면 이 디스크판이 떨어져 있는 거고. 오토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이에요. 오일로 돌리는 건데 N에다 놓으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부하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워낙에 오토미션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드라이버에다 놓고 드라이버를 안 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계속 거기는 열을 받고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신호 걸렸다고 느닷없이 파킹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N에다 놨다가 오토홀드가 브레이크 잡아주니까 그렇게 차량 관리하시고, 여름철에 또 세차기에 들어가셨을 때 운행하자마자 바로 세차기 들어가지 마세요. 자동 세차. 손 세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 라이닝 쪽에 손 세차 하시는 분들, 그 안에 라이닝 먼지 빼낸다고 찬물 갖다가 운행을 하고 와서 찬물 갖다 바로 뿌리지 말았어요. 브레이크 디스크 휘어요. 심한 차들은 브레이크 디스크 판이 깨져. 깨진다는 표현은 정말 그렇고 금이 가 있어.
그런 차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 있는 대로 받은 상태, 여름철에 특히 그렇잖아요. 열 있는 대로 받은 상태에다 찬물을 쏴버리니까는 우리 유리잔 같은 경우는 바로 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디스크판이 변형이 일어나. 자동 세차도 바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물부터 쏘잖아. 물부터 쏘니까 디스크판에 찬물이 닿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한 7, 8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딱 잡으면 핸들을 드르륵 떨어.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에이 휠 바란스 아니면 브레이크 디스크만 교환하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미 디스크판은 휘어가지고 그건 못 잡아요. 브레이크 라인이 교환했을 때 그때 잠깐만 핸들 떨림이 없어. 잠깐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똑같이 떨어. 그러니까 여름철 세차할 적에 브레이크 디스크판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자동 세차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세차 하시거나. 그나마 겨울철에는 괜찮죠. 예, 저녁 식사 시간이 저도 맞아요. 수기사님 와서 짬뽕 사줘. 저녁 식사 시간 됐네요. 저도 이제 저녁 먹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인천의 택시 잡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 인천이었습니다.